눈썹파 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뭐 약간 보이는 정도긴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절제량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당겨지는 힘이 좀 세지고,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흉터가 조금씩 넓어지고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흉터에는 흉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이 시기에는 눈썹 문신도 가능해서 이 위에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트 성형외과 원장 송신영입니다. 오늘은 덮이고 처진 중년 눈 수술 환자분 케이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눈썹 바깥쪽 부분이 유달리 처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눈꺼풀 바깥쪽만 접혀 있게 되기 때문에 인상이 우울해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계획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환자분과 섬세하고 긴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 눈 위쪽 수술인지 눈 아래쪽 수술인지를 첫 번째로 구분 짓습니다. 눈 위쪽 수술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이마 거상, 눈썹 파 거상, 쌍꺼풀 수술 세 가지 옵션을 두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고 이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부분이 피부가 많이 남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는 눈썹 아래면에서부터 눈을 감았을 때 그 속눈썹까지 봤을 때 눈뼈가 위치한 부분까지는 피부가 두껍고, 이 눈 알이 위치한 부분부터는 피부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를 각각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주는 게 중년 눈 수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데 이마를 당기는 수술을 하면 눈썹이 쭉 위로 올라가서 눈과 눈썹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꺼벅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 이마 거상이냐 눈썹 거상이냐를 첫 번째로 눈썹 아래쪽에서 두꺼운 피부를 일부 잘라내는 눈썹 파 거상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썹을 조금 위로 들고 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눈알 쪽이 얇은 피부가 여며지듯 작은 주름으로 여러 겹 있게 돼요. 이 작은 주름은 그간 붙여왔었던 그 쌍꺼풀 테이프를 많이 붙일 경우 늘어지게 되는 피부, 그 피부거든요. 피부를 늘리고 피부를 비비고 건조해지고 했던 그 세월들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알 앞쪽이 얇고 여며진 피부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쌍꺼풀이 원래 있는지 없는지, 얇은 쌍꺼풀을 원하는지 두꺼운 쌍꺼풀을 원하는지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얇고 자연스러운 속쌍꺼풀 같은 라인을 원하셨어요. 눈동자의 노출 정도를 조금 개선시키고 겹주름 져 보이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두 번째 수술을 절개 상안검 눈매 교정 디자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인데요. 쌍꺼풀 라인을 낮게 잡을 경우에는 그 붓기가 생각보다 크게 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속쌍꺼풀처럼 들어가서 오히려 좀 무서워 보이는 시기일 수 있는데, 처진 부분이 개선돼서 그리고 눈 뜨는 게 너무 편해지셨다고 좀 신기하셨던 그런 기간이고요. 이때는 연고를 열심히 발라주고 이제 온찜질을 시작하고 힐라이트 치료를 함께 하면서 혈액순환 그리고 임파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3개월째 사진인데요. 우선 보정이 전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이고요. 눈썹파 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뭐 약간 보이는 정도긴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 절제량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당겨지는 힘이 좀 세지고,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흉터가 조금씩 넓어지고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흉터에는 흉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이 시기에는 눈썹 문신도 가능해서 이 위에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 밑쪽, 눈 아래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눈 아래쪽도 뭔가 처져 있는 부분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근육의 톤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이에요. 얼굴 근육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 적으신데, 저희가 눈밑 수술을 진행할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 혹은 하안검 수술을 기본적으로 나누는데, 이 수술의 제일 큰 차이가 절개할 때 이 근육을 가르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벌리고 들어가는지의 차이인데요.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피부를 자르고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안쪽 지방으로 들어갈 때 근육 그리고 신경에 손상이 가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근육 톤이 좋으신 분들은 회복이 잘 되는데 이 환자분처럼 근육 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눈 아래쪽이 좀 뒤집어진다든지 어색한 표정이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눈 안쪽 결막으로 접근해서 이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하면 이쪽 피부가 이제 남게 되거든요. 이 남는 피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고민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핀치 익시전이라는 방법으로 남는 피부에 대해서 절제를 같이 시행을 했고 보시다시피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하안검이 약간 어색한 느낌도 들지 않게 적절히 교정이 잘 되었습니다. 초반 부어있는 부분을 지나고 나면 본인 근육 톤이 잘 살아나게 되고 저는 눈밑 수술 후 환자분께 좀 많이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작이 눈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 근육이 결막을 이제 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는 좀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동생분과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케이스에 화려한 눈으로 또 원하셨기에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또렷한 눈빛을 찾아가는 방법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송원장이었습니다.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